과중한 업무와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까지. 저거 정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험하다. 올해에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열악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는 복지 대상자들도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는 건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 안녕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임세혁 기자가 취재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많이들 어렵다면서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들어서만 여러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연이어 목숨을 끊었죠. 대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회복지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을 만나서 하루 일과를 따라다녀 봤습니다. 도봉구 방학일동에서 사회복지 7급으로 일하고 있는 정상구 씨. 출근하자마자 민원인과의 상담 업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3년 임대주택 신청 기간이라 특히 민원인이 몰리는 시기. 불과 40분 사이에 상담자만 7명. 전화까지 포함하면 상담 건수는 20건에 가깝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이제 문의 전화가 쇄도를 했고요. 벌써 이제 7가구 정도가 이제 다녀가셔갖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등 지금 제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해서 아직 화장실 갈 정신도 없을 정도로. 상담을 마치면 곧바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아 방문 상담에 나섭니다. 주거 환경에서부터 가족사까지 직접 살피고 듣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수요자는 이 동네에만 8,299명. 모두 정 씨를 포함해 6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무려 1,380명. 하나하나 방문하도록 정해져 있는 대상자도 6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하루 4가구를 돌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 2월이나 3월 경에는 저희가 이제 무상 보육료랑 그리고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업무도 저희가 이제 맡아서 했는데, 그런 업무도 하면서 기존에 하던 방문 상담도 해야 되는 경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몸에 좀 붙이는 그런. 이 같은 일을 제외하더라도 무상 보육료 지급과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 등 담당 업무만 14가지나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체력으로 일단 상대적으로는 체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힘으로 그냥 버티고 할 수는 있는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아기도 봐야 되고 육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힘들지 않나. 지금 보니까는 혼자서 1,400명 거의 되는 대상자들 관리해야 되고, 혼자서 일도 한 14~15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힘들겠어요. 예.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복지공무원은 그나마 남자지만 체력적으로 약한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힘에 부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게 일이 많은 것보다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요?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무만으로 힘든 것이라면은 보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만난 복지공무원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보람은커녕 좌절감만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지 이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쁜 놈의 시기 아니야 저거. 동선 벗어서 무슨 분이 저거 정말 저것도 수시로 접하는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력.
웬만한 일에는 무감각해졌다고 말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화가 많이 나신 수급자 한 분이 목검을 들고 와서는 머리를 뽀개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 슬프죠. 사실 슬픈 현실이죠. 최근엔 성폭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많고 방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더 크기 때문에 보람은 안 느껴져요, 사실. 사회복지 업무하는 여직원이 한번 젊은 여직원이 갔는데 이제 그 어르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여직원은 손을 덥석 잡으셨겠지만 그 여직원은 당황해서 이제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 여직원 하나를 혼자를 못 내보내겠더라고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왕왕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뭐 사회복지 업무라는 게 무조건 남한테 퍼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나도 복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혼자 스스로 삭히려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복지의 최전선에 선 사회복지 공무원. 하지만 늘어나는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에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자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임채혁 기자, 지금 보니까 뭐 폭언에 폭행에 성폭력 문제까지 이 복지 공무원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신적 스트레스 대단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는 이재호 기자하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지금 임채혁 기자하고 여러 가지 그 실태 파악해 봤는데, 네. 그러면은 뭐 대책들도 제법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힐링이 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리고 뭐 상담도 좀 받고 자신의 어려운 것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 힐링 센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 이거는 솔직히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힐링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이제 솔깃한데 왜 뭐 별로 효과가 없나요? 당연히 뭐 이제 효과는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 내용이 좋지만 그 힐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직접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도봉구청에 문을 연 힐링 센터입니다. 스트레칭과 명상, 마사지 등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으로 도봉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힐링센터 개설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 들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면서 자치구들엔 힐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남과 금천구청이 산으로 힐링 캠프를 다녀왔고 은평구청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식사 시간을 빼면 쉴 틈도 없다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짬이 좀 있으시겠냐? 짬이요? 마음이 있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의 주민센터로 개편된 건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의 경우 30명이 넘던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살동 직원들이 한 30명 내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17명, 18명인데 업무가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 필요도 높고 상당히 지금 업무가 정체된 상태로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친절도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좀 떨어져 가지고 질이 지금 많이 지금 저하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난 지금 구청의 거의 모든 복지 업무는 일선 동주민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까지 동주민센터가 떠안으면서 도봉구 방학 1동의 경우 관리 대상만 2,000명 이상이 늘었지만
구가 지원해준 인력은 임시직 공무원 단 1명뿐입니다. 이게 296개의 업무지, 각 부처의 업무 속에 있는 각 내용이 다시 현장에서 서비스로 진행될 때는 수백 가지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도 읍면동뿐 아니라 시군구청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 과제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힐링도 좋지만은 네. 아예 힐링이 필요 없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과중한 업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줄이면은 스트레스가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예, 업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업무 줄이기 위한 대책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취재해 보셨어요? 예. 최근에 성동구가 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를 좀 줄이겠다는 취지로 좋은 어떤 행정 사례를 지금 마련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복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복지 업무의 특성상 구청보단 동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에선 기존 주민센터를 사실상 복지센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들이 맡고 있던 복지 외 업무를 모두 행정직 공무원들이 맡게 하고 동주민센터의 기존 업무는 상당수 구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각동 복지 인력을 크게 확충해 각동 복지 담당팀이 늘어난 인력으로 복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 기능 강화의 포인트는 현장을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 노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애로운 죽음이라든가 그걸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의 사례는 다른 자치구들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고된 복지 업무로 인력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고 300가지가 넘는 업무에 전문성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무 조정과 함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동주민센터의 장점은 살리면서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재산상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냥 접수만을 받는 상황에서는 굳이 반드시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냐라는 성격이 규명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일반 행정직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들을 분산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업무를 뭐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일을 잘 좀 조정하고 배분하는 거 이것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은 바로 복지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개선책들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임세혁 기자, 오늘 취재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느끼신 거 많으실 텐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재호 기자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나서 따라다녀 보니까는 따라다니는 제가 더 힘들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대로 대책은 분명히 있는 만큼 각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시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런 바람이고요. 예,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도 정말 뭐 복지라는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이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슈가 되는 뉴스를 SNS에 올려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는 건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순길 서대문구 의원이 당선과 함께 새누리당으로 복당하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했다가 복당 신청을 할 경우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기초의회 의원이 엄연히 당적을 가지고 교섭단체 구성에 있는 현실에서 복당 자체만으로 정당공천제 실효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속단하지는 말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개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폐지론 주장하셨습니다. 폐지 반대, 지금도 지역 유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폐지하면 유지 사랑방으로 전락됨,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견입니다. 또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깨어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결국 시민의 몫이라는 의견입니다. 기초단체장은 옛날처럼 임명제로, 기초의회는 폐지, 광역자치 위주로 하되 광역의회를 정당공천 폐지해야 하는,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정당공천제 폐지, 결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무상보육 예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먼저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서울시가 올해 양육수당으로 필요한 3,098억 원 중 80%인 약 2,500억 원을 준비해야 했지만 고작 175억 원만 예산으로 책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패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결정한 정책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생색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왜 서울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또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찔끔 준다고 애를 낳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드는데 돈을 씁시다. 좀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의견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비리 부패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시면 어떨지, 그러면 선심성 양육수당 예산을 팍팍 지원해 줄 것인데 하는 의견입니다. 또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정책 위반 관련자들의 사죄를 털어서라도 끝까지 해보시기를, 고민 없이 지르는 공약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정부와 서울시 간의 그 책임 문제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 올라와 있네요. 예, SNS 톡톡 이번 시간 마지막 뉴스입니다. 명동을 포함한 관광특구는 지난 2008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강제성을 갖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명동 등 관광특군의 길거리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명동 일대의 상인들은 흡연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은 만큼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이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흡연이 영업에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하는데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나 비흡연자를 생각, 흡연자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사방으로 뿌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흡연 금지 찬성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흡연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네요. 흡연자들의 설 자리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전매 사업으로 팔면서 흡연자는 주인 취급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하는 의견인데 아마 애용가신 것 같습니다. 웃겨, 담배는 전매 사업으로 하면서 금연을 추진한다니 담배를 팔지 말라 하는 비판 의견이네요. 예, 이 흡연 금지 문제,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에서 항상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어버린 복지. 갖가지 복지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족한 복지 예산은 결국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 상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악했는데요. 과중한 업무와 복지 수혜자들의 각종 폭력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높아만 가는 복지에 대한 요구 속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